되게 애정 표현이 되게 많아요. 남한 그 남성분들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 아빠한테도 사랑해라는 말을 못 들으면서 컸거든요. 근데 애기한테 이제 입만 입만 열면 벌리면? 사랑해라고 하니까 저 이분 거짓. 안녕하세요. 따끈따끈한 세상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곳은 세상 보고서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탈북 9년 차인 서영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로 탈북 9년 차 된 탈북 대학생 서영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가이드북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대이신 거죠? 네, 24살이 됐네요. 나이가 실감이 안 돼요. 저 아직 21살인 것 같거든요. 나도. 그래서 몇 살이에요? 좋을 때예요. 연애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네. 유튜브 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좋아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그럴 나이 약간 좀 꼰대 같나? 아니요. 저 요즘 즐거운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가? 연애는 열심히 안 하고 있지만 네. 네, 오늘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볼 내용이 네네. 남북한의 연애와 결혼인데 연애 경험이 좀 많으신가요? 북한에서는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었고 한국 와서 이제 좀 있죠. 네. 북한에서의 연애는 굉장히 진지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까지는 아니라도 네네. 연애 직전 썸은 네네네. 많을 것 같은데 많지도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북한에서 나올 때 당시 나이가 15살이었는데 중학생의 나이잖아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연애는 아니고 썸 정도였죠. 썸. 근데 썸도 지금 생각하면 진짜 웃기는 게 말 좀 걸면 그게 썸이라고 생각을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된 사이였어요, 그 친구는? 그냥 같은 반 친구였죠. 같은 학교 반 친구. 네네네네. 기억을 한다면 어떤 외모에 어떤 성격이었어요? 좀 까무잡잡했고 키가 좀 컸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머리를 빡 깎았었고 살짝 무뚝뚝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좀 설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운동을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네.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배우로 생각하면 어떤 배우로 우리가 떠올리면 돼요? 현빈? 아니요. 그 과는 아니에요. 김수현? 아니요. 그렇게 아주 꽃미남상이 아니라 남자처럼 생긴 상? 이경님. 이경님은 좀 선이 굵잖아요. 아, 그 누구지? 쌍꺼풀이었고 쌍꺼풀이 없고 그 다음에요? 살짝 보면은 무표정일 때는 약간 사나워 보이는 상? 손석구? 손석구님이랑 약간 비슷하네요. 어떤 그런 느낌인지 결이에요. 알겠다. 그런 결이에요. 네. 좀 남자답고.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손석구 배우를 닮았던 그 친구와 일단 첫 만남 기억해요? 첫 만남? 이제 그 학교 입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내내 1학년 그 반이 3학년 그 졸업반이에요. 그러니까 3년 내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였는데 그때 돼서 그 아이를 처음 딱 본 거죠. 처음 봤는데 그때는 뭐 별 생각 없었는데 그 반이 체육반이었거든요. 좀 체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약간 육성 반이었어요. 여름에는 농구를 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타요. 겨울 때부터 알게 돼서 스케이트를 같이 탈 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여름에 농구를 하는데 너무 잘하고 너무 멋있고 근데 챙겨주는 거예요. 어떻게 챙겨줬어요? 달리다가 넘어져서 그 맨 흙바닥이거든요. 운동장 바닥이. 그래서 넘어지면 그 엄청 크게 다치거든요. 그러면 괜찮냐고 하면서 막 약간 또 토박토박 와가지고 먼지 툭툭 털어주고 막 닦아주고 막 이래요. 네. 아니 이건 솔직히 결혼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그쪽에서 플러팅을 먼저 했네. 그러다가 본인도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요. 부끄럽네요. 그럼 이렇게 막 커플로 연인 사이로 발전한 건 아니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점점 마음이 커질 그 시기에 이제 아빠가 짐 싸라 하셔가지고 이제 그 아이에게 나 안녕 하는 인사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떠나왔죠. 뭔가 얘기 듣는데 되게 청춘 영화 같아. 되게 청춘 영화처럼 뭔가 아름답고 그래요? 이게 왜냐면 뭔가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네. 마음대로 막 다가가거나 고백하거나 이런 게가 맞아요.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심하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니까 뭔가 되게 설레는데. 근데 그게 이제 3일 전부터 이제 좀 더 깊어진 마음을 가졌던 친구였고 네, 맞아요. 그렇게 썸을 타고 이제 한국으로 온 거잖아요. 네. 궁금한 게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또 친구 중에 많을 거니 북한에서
연애는 그럼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하죠. 고백은 해요? 네, 고백을 오. 해요. 뭐 한국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남자들이 고백을 많이 하고요. 고백할 때 뭐 나랑 사귈래? 이런 귀여운 멘트가 아니라 너 내 여자가 되라. 그런 거래요. 아, 너 내 합니다. 여자가 되라? 네. 그게 고백 멘트예요? 그런 결로 얘기를 좀 많이 하죠. 북한 남자들은 기본값이 다정한 게 아니고 조금 터프하고 좀 무뚝뚝하고 다정한 말을 할 줄 모르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멘트도 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너 내 여자가 되라. 그렇게 네. 말하면 마음에 드는 여자분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당황하겠죠. 여자가 될게. 이렇게. 당하겠죠. 일단 한국에 와서는 연애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네. 아, 그러면 한국 남자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네. 그리고 북한 남자를 생각을 했을 때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북한 남자분들은 그런 뭔가 표현도 잘 못하고 좀 네, 무뚝뚝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또 한국과 북한이 그런 차이가 있나요? 느끼기에? 되게 애정 표현이 되게 많아요. 남한 그 남성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 아빠한테도 사랑해라는 말을 못 들으면서 컸거든요. 근데 새끼한테 이제 입만 입만 열면 벌리면? 사랑해라고 하니까 저 이분 거짓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랑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진심이 안 느껴지고 제 입에서 그 사랑해라는 말이 안 떨어져서 사랑해 하면은 나도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사랑해라는 말의 무게가 북한에서 네. 굉장히 네, 무거우니까 맞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다. 네, 저한테는 되게 10의 무게인데 친구들이 입만 열면 사랑한다니까 사랑이 쉬워? 장난이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제 외국 친구들이 네. 저한테 얘기하는 게 이게 신촌이나 이런 네, 대학가를 걸어가면 네. 왜 자꾸 남자랑 여자랑 껴안고 있냐, 아. 횡단보도에서 손잡고 있냐. 아, 한국은 그런 문화가 되게 보편적이다 이렇게 한국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외국도 보통- 심하지 않나요? 근데 외국인 친구가 봤을 때 한국은 너무 닭살 돋게 애정 표현을 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친구처럼 이렇게 하는 맞아요. 커플은 외국에 많은데 네네네. 길에 걸어갈 때 네. 근데 한국 막 이렇게 안아주고 추우면 이렇게 안겨 입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외국 친구들 눈에도 너무 그 K 드라마에 아, 또 이제 네네네네네. 영향이 있어서 네네. 한국 너무 로맨틱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제 친구들이나 제가 만났던 뭐 남자 친구들도 생각을 해보면 애정 표현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여자가 됐을 때 특히. 네네. 그리고 그 이제 뭐 썸일 때 사이의 그 행동들이 저를 너무 당황스럽게 해요. 이거는 그냥 연애하는 거 아닌가? 약간 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들이 하는 애정 표현이 너무 부담스럽게 진짜. 다가오는 해본 적 없는 경험이니까 그러면 아까 좀 부담스럽다 얘기했잖아요. 네네. 좀 썸 탈 때 이 사람이 나한테 했던 행동 중에 너무 부담스럽다. 왜 그러지 했던 게 있어요? 이렇게 마주 보면서 와 근데 너무 예쁘다. 아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진짜? 왜냐면은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편안한 연애 이런 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 친구 같은 연애. 네네네네네. 그러면 난 궁금한 게 한국에서는 그런 좀 플러팅이 많잖아요. 네네. 뭐 예쁘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가 풀렸으면 묶어준다거나 네네. 이런 게 많은데 네. 북한에서는 그런 플러팅이 없어요? 남자들이 여자한테 예쁘단 말을 안 해요. 진짜? 네, 그 이제 북한에서는 예쁘다보다 너 진짜 곱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남자가 극히 드물고 그냥 행동으로 챙겨주는 느낌인 거죠. 멘트보다는. 아 말보단 행동. 네네. 넘어지려면 이렇게 잡아준다던가 뭐 사랑해나 뭐 좋아한다던가 너 오늘따라 곱다 뭐 옷이 예쁘다 이런 말을 대신에 먹을 걸 사준다던가 뭐 선물을 뭐 준다던가 멘트를 진짜 안 해요. 입을 안 열어요. 아 진짜. 네, 이거 눈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보다가 갈까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럼 눈을 보면 알겠네요. 이 사람이 나 사랑에 그쵸? 빠졌는지. 그 남자들은 눈빛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이제 있지. 그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그 눈빛을 숨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 남성들이 그게 더 심해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는데 눈빛과 행동으로 말을 하는 거네. 말로 해야 될 애정을 그 눈빛과 행동으로 다 표현을 하는 느낌인 거죠. 나 너무 설레는데? 오히려 좀 좋은데요?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막 로맨틱하지는 않을 거예요. 좀 서툰 분들도 많아가지고. 야, 왜냐하면 제가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하나가 네. 그 현빈 배우 나왔던 네네, 사랑의 불시착. 사랑의 불시착. 사랑의 불시착에서 네. 이렇게 북한 군인들 모여가지고 네. 막 여자 얘기하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앞에서는 되게 뚝딱거리고 네, 막 네. 못하는데 마음은 큰 상태인데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는 그게 네. 너무 순수하고 전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그 완전 현실 반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되게 고증을 잘했다 싶은 부분이 마음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북한 분들이 대체로 좀 어리숙하신 것 같아요.
배운 적이 없고 경험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여자분들도 애정 표현이 좀 서툴어요? 여성분들도 이제 남성분들보다는 덜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대부분 서투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 북한에서의 연애가 네. 요즘에 왜 MBTI, FT 나누잖아요. 네네네. 약간 T의 연애네. 맞아요. 비슷해요. 네.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을 좀 몇 명 만나봤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 한국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가진 북한 여자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느낀 적이 혹시 있어요? 아니요. 약간 선입견이라던가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이 혹시 있었어요? 아니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사귄 지 좀 돼가지고 나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되게 놀라긴 하는데 막 그렇다고 북한 여성에 대해서 뭐 선입견을 가진 분은 없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느끼기에 이제 문화적인 차이나 이런 걸 거의 못 느꼈겠네요, 연애하면서? 북한은 제 나이 되면은 이제 결혼한 분들이 꽤 있어요. 아, 일찍 결혼하는구나. 네, 해는 나이로 24살 정도면은 이제 보통 결혼보다 이제 약혼자가 있죠. 약혼을 하고 막 1, 2년 뒤에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 거가 되게 무거워요. 그치, 이제 결혼할 나이니까. 네. 함부로 사귀자는 말도 잘 안 하고 이제 오래 그 사람을 봐가면서 데이터가 쌓인 다음에 아, 좀 믿음직하다. 결혼 상대로 약간 걸맞다 하면 이제 그때 고백을 하죠. 근데 한국은 약간 그런 거가 좀 더 가볍게 연애를 하는 느낌? 22살이면 결혼 상대로 만나야겠다 안 하잖아요. 그치. 네, 그냥 좋으면 이제 만나는 거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연애 한 번 하기 되게 좀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은데 결혼은 어떻게 해요? 특히 딸 아이를 가진 이제 부모님들이 좀 엄격하시거든요. 남자 쳐다도 못 보게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가 연애 한 번도 못 해보다가 갑자기 결혼을 뭐 하는 경우도 많고 중매 결혼이 뭐 태반이죠. 중매 결혼이 거의 대부분. 네네네. 근데 중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어떡해요? 북한은 결혼을 하면은 이제 기본 아이 뭐 둘 이상은 낳는다고 봐야 되는데 그 아이를 키워야 되다 보니까 되게 그 조건을 좀 더 크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보고 나서 그쵸. 그래서 이제 직접 만나보고 성격이 영 아니다 싶으면은 나 못하겠어 뭐 이러긴 할 텐데 이제 웬만하면은 그냥 중매를 해서 알아가다가 그냥 그대로 결혼하는 그런 게 많죠. 그렇네. 왜냐면 우리나라는 중매라는 문화 자체가 최근엔 없기 때문에 거의 소개팅은 없죠. 많은데 네네네. 근데 북한은 여전히 중매를 서서 결혼하는 게 많은 거죠? 네네. 아, 근데 신기하다. 이게 9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또 몰라요. 네, K-팝 드라마 많이 보고 우리 좀 더 약간 결혼은 좀 더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뭐 약간 가볍게 할 수도 있고. 네. 좋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K-드라마 얘기해 주셨는데 북한에서도 한국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네네. 혹시 이제 본인이 북한에 있을 때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천국의 계단. 아, 천국의 계단. 그리고 뭐 유리구두? 이거랑 그리고 대장금이랑 그리고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 그리고 별에서 온 그대. 이런 거 두루두루 재밌는 거는 다 유행했네. 네. 이제 주로 배우들이 예쁘고 잘생긴 그런 드라마들이 엄청 핫했죠. 그러면 그런 드라마를 많이 보면 북한 내에서도 나는 좀 김수현 배우가 이상형이야. 송중기가 이상형, 뭐 최지우가 이상형 이런 게 좀 생길 것 같거든요. 네네. 실제로 그래요? 그렇죠. 저는 드라마보다는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는데 저희 부모님들 같은 20대 이후의 어른들은 드라마를 많이 보거든요. 송혜교 같은 여자가 이상형이다 막 이런 분도 봤고 송중기 오빠 이러면서 나 송중기 오빠 보러 남한 갈까? 막 약간 이런 분들도 있었고 되게 많이 봤죠. 저도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BTS 인기도 북한에서 많다고. 아이, 그럼요. 이 사람들 이제 몰래 그거 다 봐요. 네. K-팝이라던가 K-드라마라던가 뭐 다 봐요 그냥.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요즘에 북한에서 가장 인기 많을 이 남한의 한국의 배우나 연예인, 뭐 가수 누구일까요?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일단 저는 추측하건대. 이도현 배우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도현 배우? 네네. 더글로리 나왔던. 네. 되게 연기를 엄청 잘하세요. 그건 그래. 그리고 이제 그 페이스가 뭐라 해야 되지? 안 웃으면 되게 차갑거든요. 근데 이제 웃으면은 완전 귀여워요. 그래서 약간 강아지 맞아요. 닮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아, 그런 얼굴 좋아하는구나.
그건 저희 취향이고 저희 취향입니다. 본인의 취향? 네, 근데 이제 북한의 여성분들은 대부분 조금 덩치가 조금 있으시고 좀 듬직한 상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쁘장하게 막 이런 분들보다는 제가 말했던 그 첫사랑 손석구 배우. 네네, 손석구 배우가 좀 더 이제 북한 여성분들의 취향에 맞지 않나. 그럼 북한 남성분들의 이상형을 배우는 누가 있을까요? 조금 조신한 조선의 여인상. 도신한 스타일. 지금 약간 누가 있을까? 옛날엔 이영애 배우님이셨거든요. 근데 이영애 배우 딱 얘기하니까 그쵸? 완전 느낌이- 그 조선의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약간. 너무 아름다우시니까. 네, 그런 외모도. 느낌이에요. 그냥 엄청 고운 여성. 왜냐하면 뭔가 되게 현모양처 네, 그런 느낌을 좋아해요.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아이 뭐 잘 키울 것 같은 여성. 그럼 본인은 그 이상형이 부합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선의 여인이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조선의 여인이 북한 남성들 이상형이다. 네네. 또 얘기해 주셨고.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게 네. 북한의 경우에는 토대라는 네, 거에 맞아요. 따라서 계층이 나눠진다고 들었어요. 이 네. 토대가 뭐예요? 토대는 이제 출신 성분인데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조부모님, 뭐 증조, 뭐 그냥 친척들의 가족 이력을 따져서 거기서 이제 뭐 종파분자라던가 뭐 이제 뭐 정치범 이런 게 있으면 토대가 나쁜 거예요. 출세를 못 해요. 네. 조선노동당이라는 그 당이 있는데 그 당에 입당을 못 하고요. 입당을 못 하면은 이제 직업을 이제 가질 수가 어렵고요. 네, 간부가 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럼 간부가 되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타격이 있진 않아요. 왜냐면은 입당을 해서 간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뇌물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걸 못 하는 거죠. 지역 간 이동이라던가 이런 것도 되게 자유롭지 못하고 하다못해 그 평양을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당원증이 좀 중요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토대에 따라서 계층을 나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네. 뭐 연애나 결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맞아요. 계층이 맞는 사람끼리 뭐 연애나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보통 그렇게 하죠. 그러면 뭐 계층을 뛰어넘는 사랑 이런 거 없어요? 아. 없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되게 현실적이다. 조금 더 돈 많은 이제 토대 안 좋은 서민과 살고 간부는 간부와 살고 간부와 서민의 사랑은 거의 일어날 수 없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북한에서 배우자를 생각할 때 네.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뭐 경제력, 외모, 뭐 출신 성분 등등? 경제력과 출신 성분. 외모 이런 거 안 중요해. 성격. 성격도 중요하긴 하죠. 근데 보통 이제 성격 같은 경우는 남자 쪽에서 여자 쪽의 성격을 보는 경우가 좀 큰 것 같고요. 여자 쪽에서는 남자 쪽의 경제력이라던가 뭐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경제력과 출신 성분이 제일 네네네. 중요하고. 근데 이런 문화를 알던 분이니까 현경 씨는 한국은 사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출신 성분도 없고 사실 뭐 아주 흔치 않지만 네. 뭐 드라마 보면 네. 재벌 2세, 3세 네. 뭐 이렇게 사랑도 하고 네네. 우린 그렇잖아요. 네. 뭐 길 가다가 또 반하면 뭐 사귀고 네네네. 만나고 연애하고 네. 이런 걸 봤을 때 되게 어땠어요? 이런 연애 문화에 딱히 이견이 없어요. 저는. 네. 뭐 그런 세상도 있는 거고 여기는 뭐 이런 세상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비교적 좀 한국은 자유롭게 연애를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북한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네. 결혼식의 풍경도 남한과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여기는 막 예식장을 빌려서 드레스도 막 몇 달 전부터 맞추고 막 살도 빼고 막 뭐 마사지도 받고 맞아요. 하잖아요. 다 불러가지고 막 직장 동료, 친지, 뭐 가족은 물론이고 슬쩍 스쳐도 청첩장 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북한은 거의 가족들만으로 이제 결혼식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서양식 드레스를 입잖아요. 북한은 한복을 입어요. 네. 치마 저고리. 그리고 남성 쪽은 이제 양복, 검은색 양복. 그럼 늘 거의 하던 대로 하겠네요. 전통을 따라서 북한에서는. 뭐 이제 시부모님 집 먼저 가고 인사드리고 처갓집 가서 인사드리고. 그러면 저 갑자기 궁금한 게 한국은 이제 결혼을 하면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네네. 뭐 집을 사거나 뭐 네.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거나 혹은 결혼 전에 같이 살거나. 그러면 북한에서는 결혼할 때 혹은 결혼 전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뭐 신혼부부는 집을 구해서 들어가나요? 아니면 한 집으로 들어가나요? 이제 집을 따로 구하죠. 신혼부부집. 근데 제가 봤던 이제 결혼하는 분들은 다 집을 구해서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좀 가난해서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친가를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부모님 집으로 같이 이렇게 사는 경우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거의 20대 초반에 결혼한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때 나이 때면 그렇게 뭐 결혼 자금이나 집을 마련할 만할 돈이 있나 싶어가지고 잘 없죠. 그리고 이제 북한은 한국만큼 그렇게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고 파는 게 불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내주는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모두가 그렇진 않죠. 돈이 있으면 그냥 집을 알아서 시공하라고 맡겨두고 시공이 다 되면은 그때 이제 결혼식 날짜를 잡아서 결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결혼 전에 뭐 남녀가 같이 산다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네요. 동거는 솔직히 법적으로는 불법이에요, 그게. 그렇구나. 되게 재밌다. 신기하네요. 근데 이제 북한 MZ세대 혹시 알아요? 어떤지? 장마당 세대를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데 오. 여기서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되게 싹바가지가 없어. 어른이 말하면 따박따박 눈을 딱 들고 할 말 다 하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MZ는. 근데 북한의 장마당 세대는 그런 대략적인 그 대표적인 이미지를 저는 딱히 잘 모르겠지만 약간 남한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눈이 어느 정도 뜨인 세대가 그 장마당 세대예요. 북한 MZ 세대. 당과 김정은에게 충성하지 않는 세대인 거죠. 그럼 왜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마당 그 사무역 경제가 되게 많이 지금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 이후로 태어난 친구들 다 장마당 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요즘 친구들은 좀 이제 당에 충성한다거나 이런 비율이 좀 없죠. 야, 저기 한국은 저러고 사는데 우린 왜 이러고 사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럼 좀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어린 친구들 중에서는. 그쵸.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뭐 이렇게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세대인 거죠, 사실. 신기하다. 오늘 주제가 연애니까 네. 그럼 그렇게 좀 트인 눈을 가진 이 장마당 세대, 북한의 네. MZ 세대들은 네. 연애도 조금 자유롭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9년 전에 자료라고 했지 않습니까? 드라마도 보면서 뭐 약간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긴 해요. 궁금하다. 네. 오. 제가 있을 때는 뭐 인터넷 뱅킹도 없었고 뭐 통장도 없었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 막 계좌이체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애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다. 그럴 수도 생각을 있겠네요.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국과 북한의 연애관, 네. 또 이제 우리 현경 씨의 경험들을 한번 들어봤는데 전 되게 흥미롭고 네.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솔직히 그냥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막 생각으로 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뭐 그런 경험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세상 보고서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